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조우쌤이라 합니다. 기운과 기수련을 합리적이며 체험적인 시각에서 낡은 것을 현대의 과학상식으로 재해석해서 가급적 재미있게 살펴보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운 수련의 중요한 매개인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수련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마음 기운, 다가간다, 기운 에너지입니다. 즉, 기운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일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서 몰입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에 마음을 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마음 기운을 잘 쓰도록 하는 도움 행위가 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수련이 다양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마음씀의 도움 행위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즉, 호흡은 그 자체가 기수련이 아니라 기수련을 하는 주체인 마음 기운을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터입니다.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호흡 자체를 기수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호흡과 관계없이 기수련을 너무나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호흡 수련법이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은 기수련에 매우 유용한 도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기수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고 깊은 호흡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의 중요성을 말하며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을 느리게 하면 건강해지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연결하는 것으로 거북이나 고래 등의 호흡 패턴과 연결하여 수명의 사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호흡을 안정되고 길게 유지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인간의 호흡이 거북과 같이 느리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즉,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죠. 거북은 신진대사가 매우 느린 동물입니다. 느리게 먹고 적게 먹고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생식하고 그야말로 느린 생명체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리니 빠르고 많은 호흡, 가스교환이 필요 없습니다. 거북의 시간은 그저 느리게 갈 뿐 빠른 시계로 살아가는 인간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큰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인간의 생활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젊은이와 그렇지 않은 노인의 신진대사의 속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호흡량도 물론 비례해서 큰 차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신체는 교감, 부교감 신경에 의해 자발적, 즉 무의식적으로 호흡합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즉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입이나 코를 통해 호흡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의 속도와 깊이를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수련과 관련하여 호흡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주로 비자발적, 의식적 호흡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길고 깊이 가져가기 위해 여러 자세나 동작과 함께 호흡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해녀나 잠수부들도 결국은 다 그렇게 호흡 길이를 늘려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늘린 호흡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발적 호흡으로도 이어질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하루를 무의식적 호흡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멀티태스킹 능력으로는 하루 종일 호흡에 신경 쓰며 동시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수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식적 호흡에만 내내 매달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진대사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을 길고 깊고 안정되게 유지하면 안정되고 조용한 심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수련에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의 심신을 안정되게 유지하면 호흡 또한 깊고 길고 안정되게 유도됩니다. 몸과 마음이 조용한데 신체가 시끄러운 호흡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길고 깊게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빠르고 깊게 심신을 안정시키는 훈련이 함께 되어야 깊은 호흡이 더욱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호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 학자는 타임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호흡이 느려진다면 신경세포들이 뇌의 흥분센터에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고 따라서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하지 않게 되어 호흡과 정신이 차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느린 호흡은 뇌를 조용히 하고 조용해진 뇌는 마음과 호흡을 다시 차분하게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수련을 위한 도움행위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도움행위들은 결국 심신을 느리고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사실 호흡을 따로 얘기하며 호흡은 육체의 동작이 아닌 것처럼 말하나 호흡도 동작이 조용하고 작을 뿐이지 결국은 근육이 움직이는 몸동작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주동호흡근과 보조호흡근입니다. 주동호흡근에는 횡격막, 늑강근 등등이 있고 보조호흡근은 사각근, 흉쇄유돌근, 복근, 소흉근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 근육을 움직이는 호흡신경은 연수에서 쇄골 아래와 늑골 아래를 지나 단전을 거쳐 치골과 회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수련을 잘하기 위해, 즉 마음 기운을 잘 쓰기 위해 도움받고자 동원되는 호흡도 태극권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느리고 조용히 유지하며 기운 에너지에 다가서듯이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을 조용히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리고 깊게 유도된 호흡은 안정되고 깊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성하여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에 나의 마음 기운을 마음껏 다가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역으로 의식적인 호흡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길고 느리고 깊은 호흡의 선순환을 가져다 줍니다. 호흡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많은 신경과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는 매우 정교한 대사입니다. 때문에 호흡이 느리고 깊어지도록 인내심을 갖고 욕심을 버려 매우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호흡만을 느리게 깊게 훈련한다고 해서 무의식의 호흡까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수련의 호흡을 호흡의 한 측면만 보지 말고 길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기운이 깊어지면 호흡도 깊어지고 깊어진 호흡은 기수련을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기수련에 있어 자연스러운 깊은 호흡, 자연의 순리에 따른 호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기운과 기수련을 함께 공부하고 수련하시고 싶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스카이프 등 온라인으로도 부족함 없이 수련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심신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료로 상담과 기혈순환, 기치료라고 하는 기운교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좋아해서 여러 해 해오고 있는 재능기부입니다.
연락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운 든든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